네, 반갑습니다. 떠먹여준 세법의 떠세 박세준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자 이제 4월이니까 이제 다음 달부터 23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22년 귀속입니다. 그래서 요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왜냐면 사실 기본편이랑 심화편으로 나누기로 했는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건 신고를 위한 걸로 하기로 했고요. 24년 5월 이제 다음 달에 신고를 하죠. 그래서 가장 컴팩트하면서 기초적이면서 정말 중요한 이건 사실은 세법 공부 아니고 신고를 위해서 듣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내용을 했고요. 심화편은 이제 요거 이제 4월에는 못 올려드리고 아마 제 예상으로 계획은 이제 6월에 올려드릴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진짜 개론 수준까지 공부할 분들. 그래서 일단 요게 당연히 돼야 요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세법은 전체입니다. 세법은 전체인데 제가 그래서 내용을 조금 나눠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교환은 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그러셔서 요건 제가 다 정리되는 대로 더보기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제 소득세는 이렇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요 전체 8가지가 소득세예요. 열거입니다. 열거. 뭐 사실 법인세랑은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 넘어가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열거 요 8가지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과세를 합니다. 이 중에서요. 소득세가 요렇게 3가지 방법으로 과세를 8가지를 자, 앞에서 본 8가지 소득을 요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과세를 하는데 첫 번째 종합과세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권로 연금 기타고요. 그래서 보통 이배사 근연기 뭐 요렇게 앞글자를 따가지고 뭐 외우기도 하는데 뭐 그건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6가지를요 합쳐요. 종합소득 금액이란 걸 만들합니다. 종합소득 금액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종합과세라고 하고 분류과세는요. 이렇게 퇴직량 따로따로 분류해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는 자 이제 요 종합과세 예외 사항인데요. 요거는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서 바로 다 볼 거예요. 자 근데 왜 이걸 합산하고 요건 다 분리하냐? 합산을 하면 사실 납세자한테는 불리하죠. 왜 불리하죠? 그렇죠. 지금 뒤에서 볼 거지만 세율이요. 지금 우리나라 소득 세율이 8단계에서 소득세 최고세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지금 45%로 2년 전에 개정됐죠. 여기다 지방세 4.5%까지 하면 49.5%입니다. 살인적인 세율이에요, 사실 이게. 그죠? 그래서 이 합산할수록 세율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합산하라는 거, 요거는 무조건 합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종합세 볼까요? 종합소득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거고. 분류과세는 퇴직 따로, 양도 따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리과세는 종합과세 예외사항인데요. 자, 요 그림처럼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겁니다. 자, 원천징수 들어보셨죠? 원천징수는 지급할 때 떼는 거예요. 지급하는 자가 돈을 이렇게 뭐 급여를 주든 그와 관련된 용역 수수료를 주든 일용직 알바를 주든 그 금액의 몇 퍼센트를 떼가지고 국세랑 지방세를 미리 내는 게 이제 원천징수거든요. 네, 그래서 원천징수 과세가 종결되는 잠깐 볼까요? 뭐 우리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나 뭐 이제 일용직 이건 알바입니다. 알바이거나 기타 소득자 요렇게 이제 일을 하게 돼요. 일을 하게 되면 요 부류에 무조건 소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요, 요 일용직 요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 대표적 분리과세 예시예요. 일용직 근로자도요.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인데 일용직 알바잖아. 그냥 원천징수로 딱 뗐으면 과세 종결 끝. 뭐 세금 관련된 거 아무것도 없어. 요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걸 좀 봤고요.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종합과세에 대해서 좀 볼까요? 사업소득 여기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게 되냐? 요 방법이에요. 종합소득 금액으로 만들어서요. 요 산식을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이거 다 하나하나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요런 산식에 의해서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에서 종합소득 공제를 뺍니다. 이 종합소득 공제는 이제 이미 제가 연말정산 할 때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연말정산 올려드린 거는 제가 제외하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인적공제부터 해가지고 다 봤습니다. 요거 받고 연금 받고 요거 2개 안 봤거든요. 여기서 요거 2개 봤어요. 요거 하나 안 받고. 그래서 그거 안 한 것만 제가 찍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종합소득 공제고요. 공제를 빼고 나면 이제 과세 표준인데 거기서 기본 세율인데요. 이게 지금 8단계로 지금 개정이 됐죠. 또 23년도에 개정된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꼭 들으시길 바랍니다. 산출세액 감면 공제 빼고요. 결정세액에서 가산세 더하고 총결정세액 기납부세액을 빼면 이제 내야 될 세금이 생기거나 환급액이 되거나 하는 건데 결국 이 총결정세액이 1년간 내는 금액인 거예요. 1년 세금이 되는 거예요. 1년 세금이 되는 건데 기납부 우리가 지금 요 기납부세액
이거 정산을 하는 건데 볼까요? 기납부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 앞에서 봤던 원천징수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중간예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요건 이제 이미 22년 11월에 납부하실 분들은 다 납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가지죠. 두 가지. 사실 수시부가도 있는데 사실 뭐 그런 건 좀 지엽적인 것이고 이미 미리 납부했다는 거 미리 납부한 세금 됐죠. 그래서 왜냐하면 체납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떻게든 세금을 거두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기납부세. 그래서 총결정세액이 기납부세보다 쭉 계산해서 많아요. 그러면 더 내야지. 지금 이제 5월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성실은 6월이고요. 되는 거고. 근데 봤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기납부세액이 더 많아. 그러면 이제 환급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됐어요. 그래서 종합소득금액 합산 기준금액이 있는데요. 자, 지금 앞에서 봤지만 이자 복습해 볼까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요 6가지를 합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자 합산 기준이 있어요. 무조건 다 합산하는 게 아니고요. 요 합산 기준에 충족이 돼야 합산을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모든 소득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자든 배당이든 사업이든 근로든 연금이든 기타든 수익이란 게 있습니다. 요거를요 그냥 간단하게 매출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로자면 수익은 이건 총급여액이라고 해요. 이거를 연봉이라고 합니다. 연봉이라고 하죠. 그럼 사업소득인자는 이제 매출이겠지. 수익은 매출이죠. 그죠? 거기서 비용을 빼죠. 지출이 있잖아요. 토탈 요 비용을 지출이라고 하고 거기서 뺀 게 소득 금액인 거야. 그죠? 상식적인 거죠. 근데 이자랑 배당은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비용이 없어. 이자랑 배당은 됐죠? 그래서 쭉쭉쭉쭉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가지고요. 하나라는 종합소득금액이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종합소득금액을 신고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근데 이게 합산 기준이 있어요. 다 그냥 합산하는 게 아니고요. 합산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볼까요? 이자 배당은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합산을 하는 거예요. 합산. 그래야 합산 기준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합산하는 거. 만약에 1,900밖에 안 됐어. 그럼 합산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없는가? 없는 거지. 그럼 종합소득 금액은 빵인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연금소득 먼저 보면 공적연금에 사적연금이 있는데요. 공적은 무조건 넘어가고 사적연금은 1,200이 초과해야 되는 거고요. 기타 손 300이 초과해야 돼. 됐죠? 그리고 사업, 근로, 공적은요. 단돈 1원만 발생을 하더라도 요 세 가지는 무조건 합산을 해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요게 합산 기준이에요. 됐죠? 그래서 요 요건이 충족이 돼야 종합소득 금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럼 만약에 2천만 원 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소득? 자, 여러분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이하죠. 여러분 이자랑 배당이 2천만 원 1년에 2천만 원이면 사실 예금으로 따지면요. 지금 이자율이 뭐 올랐다고 쳐도 최소 5억 있어야 돼요. 5억. 현금으로 통장에. 그러면 2천만 원이 됩니다. 대충 지금 요즘 많이 올랐죠, 이자율이. 근데 많지 않아요, 사실. 이거 뭐 얼마나 되겠어, 그죠? 그래도 세금 신고하면 진짜 많은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세무사 세금 신고해 보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어쨌든 이게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통장에는 통장이긴 하지만 이자 수익이 좀 꽂혀. 가끔씩 이렇게 막 얼마 대충 몇천 원, 몇만 원 막 이렇게 꽂힌단 말이야, 저도. 그래서 보면 우리도 받잖아. 소득이 생겼죠. 근데 우리 세금 신고 해봤어요, 여러분? 안 했어. 왜냐면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이야. 2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중요. 자, 분리과세 앞에서 지금 보고 왔어요, 우리가. 분리과세. 이게 뭐였죠? 앞에서 우리 첫 시간에 좀 많이 하죠. 원천징수로 세금 끝이야. 그냥 간단하게 세금 끝. 여러분 은행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자를 줄 때요. 원천징수랍니다. 얼마?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15.4%를 떼요. 그럼 만 원을 주면 1,540원을 떼요. 그럼 1,540원 은행에서 국가로 납부해주면 이거 원천징수죠. 그렇게 끝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사적연금 소득은 1,200만 원이거나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이면 요건 이제 둘 중 선택할 수가 있어요. 종합과세, 네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든 분리과세, 지금 이렇게 원천징수를 끝내든 네가 선택해 라는 거예요. 요거는 납세자를 위한 건데요. 이게 어렵죠. 그래서 요거는 그 파트 가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신고 기한을 보면요. 5월 31일. 그래서 지금 이거 듣는 분들은 지금 요거 X2년, 지금 22년도 거를 23년도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분들이 지금 이걸 들으실 텐데 일반 과세자고요. 5월까지는 성실 신고자는 6월까지예요. 간단하게 볼까요? 성실 신고 파트 가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자, 업종마다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눠서요. 사업소득만 인정합니다. 사업소득자가 성실신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소득자 중에서도 도소매업 등 1그룹이면요. 수익금액이 15억 이상이거나 아니면 2그룹이면 7억 5천, 3그룹이면 5억 이상이자 좀 딱 봐도 좀 돈 버는 분들 같지. 그죠? 돈은
돈 버는 사업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돈 버는 사업자들이 요 금액이 일정 요건이 충족이 되면 일반 사업자가 아니고 성실신고 사업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6월 한 달을 시간을 더 줍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서 물어보시는 게 이 순이익 기준이 아니고 무조건 매출 기준입니다. 뭐 남지 않더라도 매출 뭐 예를 들어서 볼까요? 매출이 15억이야. 도소미업인데 그럼 도소미업은 여기서 보면 여기 15억 이상이면은 성실이죠. 그럼 15억이니까 성실이 맞아. 근데 비용이 많아서 더 많았어. 그래서 오히려 남는 건 오히려 손실을 봤어. 이걸 뭐라고 하죠? 손실? 결손이라고 하죠. 세법 용어로, 회계 용어로.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15억이 매출이 이상이기 때문에 성실신고자가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됐고요. 예외적으로 비거주자는 출국 전날하고요. 사망자는 사망일 사망일이 속하는 이게 상속신고기랑 똑같아요. 전날 기준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이건 뭐 사실 많지는 않아서 공부를 했고요. 자, 이제 8단계 누진 세율까지 공부하고 오늘 시간 마칠 거예요. 봅시다. 이게 개정이 됐죠. 22년까지는요. 이제까지 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해서 8단계입니다. 1200까지 6, 4600까지 15, 8824 쭉쭉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8단계죠. 요번 다음 달 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까지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뭐가 바뀌었냐? 이제 개정됐어요. 더 좋게 개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요. 이제 내년 23년 귀속이죠. 요번에 새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세율이에요. 자, 요게 1200이었죠. 1200인데 4000, 1400으로 바뀌었고요. 요게 4600이었거든요. 5000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우리한테 우리 세금 내는 사람들 좋은 거지. 좋은 거죠. 1200까지는 1400까지 6%로 해줬으니까 세금이 조금이라도 덜 내는 겁니다. 그리고 4600, 5000까지 했으니까 15%까지 더 늘어났죠. 우리 납세자한테 좋게 개정이 됐어요. 근데 요거 이제 사실 지금 5월에 신고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년부터입니다. 됐고요. 일단 귀속 지금 올해 거니까 22년도 귀속으로 봅시다. 어떻게 계산이 되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8,750만 원이에요. 종합소득금 다 합쳐보니까 8,750만 원을 1년 동안 소득이 생겼어요. 자, 근데 여기서 종합소득 공제를 빼준다 그랬죠. 인적공제, 기본공제 150만 원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거는 제가 요번 종소세 끝장내기에서 안 찍을 거예요. 왜? 이미 찍어놨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150만 원이라고 제가 가정한 겁니다. 그냥 가정했을 때 그럼 이 사람은요 과세표준이 8,750에서 150에 8,600이 되죠. 그죠? 기본세 8단계를 곱하는데 여기서 8단계를 곱하는 방법을 좀 봅시다.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은 8,600이기 때문에 요 구간이에요. 8,600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8,600에 그냥 24% 곱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누진입니다. 누진 초과예요. 요 구간까지 6%, 요 구간까지 15%, 요 구간까지 24%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누구든 1200까지는 6%를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72만 생겼죠. 이 사람. 그리고 여기 끝났어요. 이제 세금 끊죠. 그리고 이제 1200에 4600은 어떻게 해요? 요렇게 3400 곱하기 몇 %예요? 15%네. 그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510만 원이 생겼어요. 8600에서 이제 나머지 어떻게 돼요? 4600을 빼면 4000 곱하기 24%. 24% 공항이죠. 다 끝났지.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이 사람의 총 결정세액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세금이 나오는 거죠. 1540만 원. 세죠. 그래서 봐봐요. 이게 4600, 1200인데 23년도부터는 이게 뭐라고요? 여기 5000이고 여기 1400이라고요. 됐죠? 그거 우리가 더 좋은 거지. 그죠? 납세자는 더 좋은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고 누진 공제표가 있어요. 누진 공제표는 이게 계산하기 쉽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알려드릴게요. 8,600이면 요 구간이죠. 그죠? 요 구간에 일단 24% 그냥 곱해. 앞에서 이렇게 누진적으로 계산하면 너무 시간 걸리잖아요. 곱한 다음에 누진 공제를 이렇게 뺍니다. 이렇게 빼면 똑같아. 아까 구한 거랑 요거랑 똑같은 거예요. 됐죠? 오케이. 요렇게까지 해서 됐습니다. 됐고요. 여기 이제 납세 의무자 요거는요. 사실 우리가 심화해서 할 거야. 심화. 이미 다 만들어 놨는데 요거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요거는 심화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떠먹여준 서법 떠세 박세준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